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7년 휴스턴 벤치코치와 2018년 보스턴 감독으로서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을 할 때까지만 해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알렉스 코라는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팀 최고의 타자인 무키 베츠가 1번 타자를 맡는 바람에 2018년 타석의 67%에서 주자 없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라는 베츠가 트라우처럼 2번을 맡아주길 원했고 실제로 베츠를 2번으로 내려보내면서 베닌텐디에게 1번을 맡깁니다. 하지만 이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베츠는 2번에 적응하지 못했고 베닌텐디 역시 리드오프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코라는 2달 만에 베츠를 1번으로 돌려보냈고 5월까지 OPS가 0.866이었던 베츠는 6월 이후 0.943을 기록하고 시즌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다저스로 트레이드됩니다. 2019년 1번 타순에서 좌타자 작 피더슨과 우타자 키케 에르난데스로 플래툰을 돌린 다저스는 피더슨이 팀 신기록에 해당되는 9개의 리드오프 홈런과 33개의 홈런을 1번에서 칩니다. 그리고 2020년 더 신박한 시도를 합니다. 피더슨의 플래툰 파트너로 먼시를 기용한 겁니다. 상대 선발이 우한이면 피더슨을 내고 상대 선발이 좌한이면 역시 좌타자이긴 하지만 피더슨보다 좌한에 강한 먼시를 낸 시도는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베츠에게 1번을 맡깁니다. 그리고 베츠는 트레이 터너가 합류하고 잠깐을 빼고는 지난 2시즌 동안 다저스의 붙박이 1번으로 활약합니다. 하지만 현재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3년 전 보스턴 알렉스 코라 감독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베츠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35개의 홈런을 날렸지만 1번 타자였던 탓에 26개의 홈런이 주자가 없을 때 나왔고 63%의 타석에서 주자 없이 등장했던 겁니다. 로버츠 감독은 오늘 인터뷰에서 베츠를 1번에서 내릴지를 고민하고 있다. 전만큼 도루를 많이 하기 어렵다고 보면 베츠가 좋은 타구를 날렸을 때 더 많은 주자가 홈을 밟도록 하는 게 팀에게는 이득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8년 32홈런 30도루를 기록함으로써 2011년 자코비 엘스버리에 이어 30홈런 30도루를 달성한 두 번째 보스턴 선수가 된 베츠는 그러나 2019년 16개를 기록하며 도루가 줄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도 12개에 그침으로써 고관절이 좋지 않았던 2021 시즌보다 2개를 더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는 견제 제한이 생기고 베이스가 커져 도루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베츠는 파워를 위해 벌크업을 선택했고 4kg의 몸무게를 늘렸습니다. 여기에 올해가 30세 시즌임을 감안하면 베츠의 도루는 꼭 필요할 대로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다저스가 베츠에게 1번을 맡겼던 건 베츠가 1번을 선호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베츠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30대가 된 지금은 더 이상 1번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의 진짜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베츠를 2번으로 옮기게 될 경우 대신 1번을 맡아줄 선수가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타선에 맥가이버 칼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 터너가 있었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됐겠지만 터너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필리스와 맺은 11년 3억 달러 계약이 지난 겨울에 있었던 대형 계약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계약으로 꼽히고 있는 터너는 어느 타선에 가져다 놓아도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통산 OPS가 1번 0.841, 2번 0.852, 3번 0.877인 부분은 머신으로 불렸던 시절 푸올스의 스플릿 기록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터너는 없습니다. 베츠를 제외할 경우 리드오프에 가장 잘 어울릴 타자는 럭스이지만 유격수를 맡김으로써 가뜩이나 큰 부담을 준 럭스에게 1번까지 맡아달라고 하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야구가 강점인 먼시에게 1번을 맡길 수도 있지만 먼시 역시 1번을 맡기에 앞서 부활부터 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통산 OPS가 우한 상대에 0.820, 좌한 상대에 0.849로 좌타자이지만 좌한에 더 강한 먼시는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좌상바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로버츠 감독이 1번 배츠, 2번 프리먼, 3번 스미스, 4번 먼시, 5번 제이디, 6번 럭스의 지그재그 타선을 쓰는 게 순리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조정 OPS가 116이었던 저스틴 터너를 117인 제이디 마르티네스로 교체한 다저스는 트레이 터너의 빈자리는 메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저스가 무키 베츠, 맥스 먼시, 게빈 럭스, 크리스 테일러, 제이디 마르티네스 5명을 드라이브 라인에 보내 훈련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타격 코치인 로버트 반스코약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드라이브 라인 방문은 배트 스피드 향상을 위해 이루어졌는데요. 팔꿈치 부상 이후 자신의 스윙을 잃어버렸던 먼시는 70마일로 시작한 배트 스피드를 77마일로 높이고 끝냈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배트 스피드는 평균이 72.8마일이고 75마일 이상이면 엘리트급으로 평가받습니다. 배트 스피드가 빠르게 되면 공을 판단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공에 더 많은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배트 스피드 1마일당 7피트의 비거리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먼시는 단순한 계산으로 50피트의 비거리 증가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도 통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트 스피드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됐지만 드라이브 라인은 투수들이 웨이티드 볼을 통해 구속 증가의 효과를 보는 것처럼 타자들도 웨이티드 배트를 통해 배트 스피드를 늘릴 수 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저스는 주력 타자들 중 개선이 필요한 선수들을 골라 드라이브 라인이 위치한 시애틀에서 겨울 훈련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커리어 하이에 해당되는 35개의 홈런을 쳤지만 드라이브 라인에서 훈련했으며 지난해보다 근육량을 더 늘린 배츠가 올해는 몇 개를 때려낼 수 있을지, 그리고 1번을 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 배츠도 트라우처럼 강한 2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배츠는 WBC 미국 대표팀에서 2번 아니면 3번을 맡을 전망입니다. 트라웃이 2번을 고집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표팀은 1번 트레이 터너, 2번 무키 베츠, 3번 마이크 트라웃, 4번 놀란 아레나도, 5번 폴 골드슈미트라는 토 나오는 상위 타선이 될 전망입니다. 에인절스는 겨울 동안 쓴 돈이 1억 달러도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영입을 했습니다. 램프로와 어셀라를 트레이드로 데려오고 드루리와 계약한 타선은 랜돈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준다면 지난 시즌 초반에 반짝했던 핵타선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열쇠는 지난해 조정 OPS 101에 그쳤지만 선발로 나서기만 하면 팀 타선이 마구 폭발했던 랜돈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라웃과 오타니가 함께 뛰는 마지막 시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에인절스는 스프링 캠프에 팀 레전드들이 총출동한 모습인데요. 2000년 1번 타자로서 240안타를 날리고 25홈런 100타점을 기록했던 데린 얼스테드와 팀 세이브 역대 1위 트로이 퍼시벌이 특별 인스트럭터로 캠프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의미의 레전드인 푸올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샌디에고와 시애틀의 시범 경기 개막전을 중계했는데요. 백스톱 쪽으로 크게 박혀있는 타이머가 어색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경기 템포가 엄청나게 빨라져 정신없이 중계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두 경기에서는 시애틀 샌디에고전이 9회 말까지 하고도 2시간 29분이 걸렸고 텍사스 캔자시티전은 홈런이 4개나 나왔는데도 2시간 33분이 걸려 비록 두 경기였긴 하지만 시간 단축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처음 도입된 피치 타이머에는 투수와 타자는 물론 중계진과 시청자들도 적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응이 된다면 확실히 템포가 빨라진 야구를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주자 없을 때 15초, 주자 있을 때 20초라는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타이트해 사인 교환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투수의 부담이 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치컴 도입은 사인 훔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피치 타이머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차도는 30초 안에 타석에 들어서지 않아 스트라이크 하나를 받고 타석을 시작하는 첫 위반 사례가 됐는데요. 하지만 양팀 투수들은 원래는 스텝을 여러 번 밟고 던졌던 닉 마르티네스를 포함해 마치 원래부터 그러기라도 한 것처럼 적응을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 주자가 없을 때 평균 25.6초, 주자가 있으면 무려 31.4초인 켈리 젠슨이 피치 타이머와 관련해 주목을 받긴 했지만 저는 주자가 없을 때 평균 21.7초와 20.0초, 주자가 있을 때 평균 26.9초와 24.3초로 선발 투수 중에서는 상위권인 오타니와 다르비슈도 궁금합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캠프를 건너뛰고 일본 대표팀 캠프로 간 다르비슈가 어떤 적응력을 보여줄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